오늘 입술 질환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단순 포진 구순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싹디입니다. 자, 우리가 입술에 헤르페스 났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헤르페스가 뭔가? 헤르페스는 우리말로 포진이죠. 포진. 그럼 포진은 뭔가? 포진은 영어로 헤르페스예요. 자, 무한반복이죠. 근데 정확하게는 포진이라는 거는 수포처럼 올라오는 피부병을 전부 다 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포진이 두 가지가 있죠. 입술에 나는 단순 포진 구순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나는 대상 포진, 뭐 요즘엔 젊은 사람도 많이 나지만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헤르페스가 바이러스죠. 보면은 휴먼 헤르페스 바이러스 패밀리. 자, 이놈들이 서로 패밀리예요. 패밀리. 오늘 주제인 단순 포진 구순염을 일으키는 게 헤르페스 패밀리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성기에 나는 헤르페스가 2번이 되겠고요. 자, 대상 포진 여기 있죠.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패밀리. 같은 바이러스는 아닌데 사촌지간인 1번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게 단순 포진이고 3번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게 대상 포진이에요. 그래서 휴먼 헤르페스 바이러스 패밀리가 8가지가 있고, 이런 병들을 일으키는데 환자분들은 대개 이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특히 오늘은 이 첫 번째 단순 포진 바이러스 1번이 일으키는 단순 포진 구순염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1번은 누가 감염되어 있느냐? 성인의 60에서 90%가 감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부 다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단순 헤르페스는 전 세계 정상 성인의 60에서 95%, 사실상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헤르페스의 정확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헤르페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순 포진 구순염의 오해와 진실. 빠밤. 자, 첫 번째, 단순 포진 구순염은 불치병이다. 자, 여기 나오죠. 한 번 감염되면 불치다,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불치병인 것은 맞아요. 그러면 나는 평생 한 번도 수포가 올라온 적이 없는데 나는 이거 안 걸린 거 아니냐? 그리고 내 주위에 60에서 90% 생기지 않던데 진짜 유병률이 60에서 90% 맞냐? 자, 보면 대부분이 잠복 형태로 존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사실상 모든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수포가 나오는, 즉 발현이 되는 사람은 이 복균자의 3분의 1만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략 전체 인구의 2에서 30%가 수포가 올라와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헐페스 바이러스 패밀리가 80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8종만 인간에게 병을 일으킨다, 아까 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다룰 주제가 HSV1 단순 포진 바이러스 1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 단순 포진 구순염은 성병인가? 누가 저에게 성병이냐 아니냐, 닥터 딩요 너 딱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딱 이렇게 물어보면 단순 포진 구순염도 어떻게 보면 성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성병이긴 해요. 성병이란 말은 사실 옛날 말이에요. 요즘에는 성매개 감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매개 감염 보면 여러가지 성행위의 그런 형태에 따라서 보면 헤르페스가 전부 다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헤르페스가 모든 성행위로 다 옮습니다. 2형뿐만이 아니라 1형 구순염도 다 옮아요. 옮는데 우리가 그 말하는 성병, 문란한 생활을 통해서 감염되는 그 성병은 거의 대부분 성행위로만 옮는 거를 성병이라고 하지, 헤르페스 구순염은 성행위로도 옮지만 그냥도 옮아요. 그냥 음식 같이 먹어도 옮고 가벼운 키스만으로도 아주 쉽게 옮아요. 그러니까 60에서 90% 가지고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헤르페스 구순염이 성병이라고 치면은 인류의 60에서 90%가 성병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문사회학적으로 보는 그 성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헤르페스가 성병이 맞냐? 과학적으로 맞는데 우리가 낙인을 찍는 그 성병하고는 다르다, 성행위 아닌 걸로도 옮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성병이 아니라고 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2형 성기 단순 포진, 이거는 어떻게 보아도 사실상 성병이 맞습니다. 2형 단순 포진을 실제로 성병으로 분류할 경우에 가장 많은 성병의 종류라고 해요. 그래서 성병으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의 50%가 2형 단순 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2형 단순 포진조차도 우리가 말하는 그 성병이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2형 단순 포진도 문란한 성생활보다는 대부분 가족 사이에 부부간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병으로든 낙인을 찍는 건 좋지 않죠. 저는 뭐 에이즈도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2형 단순 포진은 뭐 어떻게 봐도 성병이고 1형 단순 포진은 성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병이라고 하면 전 인구의 대부분이 성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헤르페스는 변기나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도 옮는다. 자, 답은
자, 틀린 말이에요. 헤르페스가 여기 수포가 터져서 탁 나올 때 바이러스 농도가 제일 높고 전염력이 강한데, 사실은 잠복기에도 전염력이 일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가 변기나 목욕탕에 들어가면 농도가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옮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헤르페스 구순염을 앓으면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다. 자, 이거는 정답 세모입니다. 세모.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순포진 구순염을 앓게 되면 나중에 치매가 걸릴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대만에서는 전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단순 헤르페스 감염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함으로써 치매가 예방되는지를 살펴봤고, 결론이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치매 발생 확률을 2.56배 증가시켜서 이런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치매 위험을 감소시켰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수포가 진짜 올라오나? 자, 주로 스트레스, 피곤함, 자외선, 열추위 노출, 성접촉, 월경, 발열, 면역 저하, 스테로이드 투여, 레이저 수술, 외상 신경 손상 등이 있는데, 자, 이거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거 우리가 아프타성 구내염 예방하는 법, 안 걸리는 법 영상에서 본 트리거랑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의 트리거가 11가지 있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 설명드렸는데, 이거랑 매우 비슷하게 헤르페스 구순염도 이러한 11가지의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발 요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떨 때 수포가 올라오는가, 여기서 자외선 생리한다든지 너무 덥거나 춥거나 성접촉, 이 성접촉은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행위를 하면 수포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 감염돼서 올라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하고 성접촉을 해도 성행위 자체가 피로감 때문에 수포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뭐 열날 경우, 뭐 스테로이드 먹을 경우, 레이저 수술, 뭐 신경손상 다칠 경우, 그 다음에 육체적 스트레스 중에는 잠을 못 잘 경우에 제일 많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시험 칠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이 중에서 자외선, 자, 우리가 햇빛을 많이 받으면 수포가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면 헤르페스 수포 올라오는 게 예방되지 않을까,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이 여러 논란이 있는데 효과가 있더라,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재활성화를 시키는 강력한 자극제고 자외선 차단제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단순포진 바이러스 1형에 걸렸을 때 이 HSV1이 뭐 어떤 경로로든 뭐 키스로 아무튼 이렇게 들어왔겠죠. 들어오면 여기 3차 신경절이라고 있어요. 여기 신경이 뭉쳐서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이 3차 신경절인데, 여기에 바이러스가 평생 잠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숨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치료가 안 되고, 내가 뭐 햇빛을 보거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입술에 수포를 일으키고 뭐 약을 먹든 안 먹든 저절로 또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생 또 잠복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돼요, 평생. 그래서 증상, 헤르페스 걸리면 뭐 거의 대부분은 입술에 생기죠. E형 같은 경우에 성기에 생기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술 밑에 살에도 나고, 그 직접 입술 위에도 나고, 뭐 입가에도 나는 애기들도 있고요. 자, 요거도 많아요. 사실 코 밑에는 물론이고 코 속에 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 이유가 여기 보면 알겠죠. 자, 입술에도 가지만 여기 코에도 가요. 거의 대부분 요 줄기를 타고 가는데, 요 줄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최악은 여기죠. 요 줄기를 타는 거는 대부분 자가 감염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입술 물집을 손으로 만져서 이걸 눈에 문지를 때 여기서 여기로 뭐랄까 내가 균을 접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줄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악이죠. 헤르페스 각막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포를 만진 손으로 절대 눈을 문지르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드물게 또 1형인데 손끝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헤르페스 손끝염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태아나 신생아 같은 경우에 아주 치명적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자, 이거 굉장히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가족의 뽀뽀 탓에 죽을 뻔한 아기, 어떤 가족에게 뽀뽀를 받은 아기가 헤르페스 감염됐는데 전신에 나서 이게 뇌수막염까지 갈 뻔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 먹고 뭐 나았는데 빨리 병원에 안 갔으면 정말 죽을 뻔했다, 의사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자,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뽀뽀로 감염이 됐다. 아기에게는 절대로 뽀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아기가 되게 애매하죠. 아기가 몇 살까지 뽀뽀를 하면 안 되냐? 자, 돌스 우리 만 1세, 우리가 의학적으로 기준이 돌까지가 신생아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조심하는 게 좋지만 1세까지는 면역력이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돌스 아기한테는 절대로 뽀뽀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뽀뽀를 하면 안 되냐? 자, 유병률이 60에서 90%죠.
모든 사람이 아기에게는 뽀뽀를 하면 안 돼요. 사실 아기에게 뽀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 자, 그러니까 부모조차 우리 돌스 애기들에게는 절대로 뽀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음식으로도 얹기 때문에 음식을 씹어서 주는 행위 요즘에는 거의 안 하긴 하는데 이것도 우리 돌스까지는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아기 이렇게 돼요. 자,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치료는 예방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가 접종의 가능성 아까 말했죠. 수포가 난 사람들은 절대 이 수포를 만지고 눈을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깨끗이 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영상이 안 되겠죠. 오늘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자, 치료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자, 뭐 우리가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은 뭐 걸리는 것도 왜 걸리는지도 모르고 치료도 딱히 정답이 없는데 헤르페스 구순염은 답이 있어요. 그 병의 원인과 치료제가 다 연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답이 있습니다. 그냥 의사가 이게 답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병이니까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되고, 하지만 국소 약물은 대체적으로 효과가 좀 떨어진다. 국소 약물이 연고죠. 뭐 연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먹는 약보다는 좀 덜 하다는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첫 번째 약이 아시클로버가 있습니다. 아시클로버 먹는 약도 있고 연고도 있는데 연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아시클로버가 생체 이용률이 낮아서 자주 투여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하루에 5번 정도 먹거나 발라야 돼요. 사실 연고를 가지고 하루에 5번 바르는 거는 가능하죠. 근데 사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처방해봐도 아시클로버를 뭐 예를 들어서 약으로 드리면 절대 아무도 5번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5번 먹어야 효과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사실상 먹는 약으로 잘 처방하진 않아요. 그러면 뭐가 좋은가? 발라사이클로비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가지 입술 질환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린 영상에서 헤르페스 구순염 치료는 발라사이클로비어 먹는 약을 추천드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발라사이클로비어는 경구에서 투여를 줄여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 잘 먹는다 이 얘기죠. 물론 팜시클로버도 똑같이 투여 간격이 긴데 그래서 두 개 다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헤르페스는 그 병의 원인과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연구가 다 돼 있고 약도 개발 다 돼 있는데 왜 안 죽느냐? 왜 완치가 안 되느냐? 왜 뿌리를 못 뽑고 다 약을 먹고 안 먹고 이 짓을 반복하고 있느냐?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헤르페스가 이렇게 피부 밖으로 물집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항바이러스제 발라사이클로비어는 뿅망치예요, 뿅망치. 그래서 두더지 잡기 하면 때리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다시 나오죠. 그래서 완치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이 안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땅 밑으로 이 헤르페스의 실체는 요 밑에 애들이 요렇게 요런 식이나 요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 쏙 뽑아버리면 그냥 완치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고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자, 요거도 최악인데 자,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실제로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최악이죠. 자, 이 헤르페스가 아까 말씀드린 3차 신경절에 뿌리가 박혀 있어요. 저거들끼리 이렇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최악이죠, 정말. 그래서 이게 피부 밖으로 수포가 나오면 이렇게 두더지를 쏙 나오는데 때리면 들어간다. 하지만 안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더지를 때리면 뿅 사라져서 없어진 것 같이 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밑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항바이러스제를 먹어봐야 안쪽에 뿌리는 안 뽑힌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럽게 걸린 거죠. 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우리 바이러스 분류로 볼 때 RNA, DNA 바이러스 이런 게 있는데 DNA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DNA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몸에서의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상에 대해서 8단계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재발성 단순 포진 구순염의 8단계. 첫 번째, 잠복기. 자, 바이러스 처음에 감염됐을 때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3차 신경절에 평생 잠복 바이러스로 존재해 있고 2단계에서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구기. 이때 따끔거리고 가려움증 그리고 붉어짐이 일부 생길 수 있지만 이 단계를 모두가 느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 재발하는 사람은 이거를 대부분 다 느낍니다. 느낌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기가 일종의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기에 약을 먹는 게 가장 약발이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염증기 1일째, 이제 바이러스가 막 복제를 하는 거죠.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붓고 빨개지고 가렵고 누르면 아프고, 이게 1일째고요 2, 3일째. 자, 네 번째 단계가 궤양전기, 그러니까 터지기 전이에요. 작고 단단한 염증성 구진, 이렇게 물집까지는 아닌데 뭔가 볼록하게 튀어나왔다가 이게 점점 물이 차요. 안에 수포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입술이나 입술 피부 경계에 다발을 형성해요. 포도송이처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분집을 이루어요. 그리고 코나 턱이나 볼에도 발생 가능하다. 그 다음에 4일째 터져요. 궤양기. 이때 가장
가장 아프고 가장 전염성이 높아요. 모든 작은 수포들이 터지고 서로 합쳐집니다. 이 진물은 바이러스 입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턱 밑에 임파선이 부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픈데 여기도 덩달아 아픈, 막 누르면 아픈 턱 밑 임파선염이 동반이 가능하고요. 사실 2단계에 가장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화장품 매장에 가서 샘플 립스틱을 바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일종의 대중사회에서 예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마스크 끼잖아요. 전 뭐 어떤 상황인지 공감은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쓸 수도 있는 그런 립스틱은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립글로즈를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자, 5에서 8일째 가피기 이제 딱지가 지는 거예요. 황갈색 진물이 나오고 이 시기도 아프지만 웃거나 먹을 때 유난히 더 아프고 또 막 부서진다. 살이 부서져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고 9일에서 14일째 치우기, 이때는 바이러스가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죠. 잠복기로 후퇴하고 딱지 아래에 새 피부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딱지를 절대 뜯지 마세요. 흉집니다. 그 다음에 12에서 14일째 거의 2주째 흉터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갔죠. 요 상태 세포가 재생되고 아직 빨갛긴 하지만 피부는 거의 아물었다. 하지만 2단계에서도 계속 바이러스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재발성 단순포진 구순염의 치료는 정답이 딱 나와 있다고 했죠. 간헐적 일시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까 말한 따끔따끔하고 물집은 안 올라와 있는 이 전구기에 약을 먹으면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없어져요. 자, 이 시기가 지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먹으면 일주일을 먹어도 잘 안 없어집니다. 결국은 자기가 나을 때 돼서 낫는 경우가 많아요. 약을 먹어도 그 치료가 단축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먹으면 그냥 여기까지 가지도 않는다.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낫는다. 그게 바로 간헐적 일시요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승인이 돼 있어요. 발라사이클로비어 2000ml 하루 2번 하루 먹거나 팜시클로비어 500ml 3장 1500ml를 한 번 먹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올라올 때 먹으면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이게 정답이고 더 이상이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건데, 자, 이 치료법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약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따끔거릴 때 딱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이 약을 사실상 뭐랄까 미리 처방받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도 내가 지금 아파서 먹는 게 아니라 미리 먹을 거니까 달라, 이렇게 환자도 의사에게 말하기가 좀 그렇고 의사도 좀 드리기가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드리는 게 또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환자가 오남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많이 타놨다가 뭐 다른 환자에게 나눠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의사 대표도 아니고 뭐 이게 뭐 어떤 의학적인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환자분들이 정말 본인들이 아파서 가지고 있다가 즉시 먹으려고 하는 용도로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달라, 그 정도까지는 좀 곤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일주일 정도는 드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사실은 따끔따끔 거릴 때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사실 뭐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다 먹으면 좋은데, 그렇게 일주일 정도 미리 타놓을 수 있는 거는 병원과 의사의 어떤 협조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방요법이 있어요. 내가 자외선을 쐴 예정이다, 뭐 발리로 신혼여행 갈 거다, 그러면 이게 선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닐 때, 이거는 따끔거릴 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증상도 없을 때 햇빛을 쐰다는 그 이유만으로 먹어볼 수 있습니다. 아시클로브 400ml 하루 2번을 먹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단계도 아니고 2단계죠. 2단계에서 햇빛을 쐴 예정이다. 그러면 아시클로브 400ml 2번, 2단계에서는 발라사이클로비어 2000ml 하루 이렇게 먹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예방요법으로 먹는 거는 더 병원의 의사 환자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나? 자, 아직까지 감염을 막거나 재발 횟수를 줄이는 백신은 없다. 그런데 뭐 백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백신이 외부에서 나에게 바이러스가 걸리지 말라고 맞는 백신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HSV는 그런 식으로 백신이 개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자, 사촌감기 우리의 3형 바이러스 VGV, 수두와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는 수두에 걸린 사람이 자 95%잖아요. 이런 95%가 걸린 사람이 피부에 대상포진이 올라오지 말라고 맞는 그런 백신도 있어요. 좀 특이한 개념의 백신이죠. 이 단순포진 구순염 백신도 아마 그런 양상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걸리지 않는 백신은 좀 만들기 어려울 것 같고 다시 올라오지 않는 이런 백신은 아마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결론으로 단순포진 구순염의 치료는 정리할 게 없죠. 그냥 발라사이클로비어, 함시클로비어 병원에 처방받아서 놔뒀다가 따끔거릴 때 먹는다, 또는 따끔거릴 때 즉시 병원에 가서 먹는다, 이게 끝이에요. 뭐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예방법을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자가 접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입술을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는다. 두 번째, 신생아에게 뽀뽀를 하지 않는다.
세 번째, 구강 청결을 열심히 한다. 우리가 재발성 아프타산 구내염은 왜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독 각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헤르페스 구순염은 바이러스 때문에 원인이 딱 밝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소독하는 각을 쓰면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단순 포진 구순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 예방하는 법, 그리고 빨리 낫는 법 전부 다 알아봤고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